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딱 중요 위치에 갔습니다. TQ가 여기 일봉상에서 보시면 요 상단이죠. 상단 쪽 박스 상단에 딱 지금 걸쳐서 시작을 했어요. 자, 본장 가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손절을 말씀드리는 거 뭐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31 정도까지는 아직 저는 여유 있다고 보는데 분위기상 나쁘지 않아요. 이게 지금 하락으로 꼭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없습니다. 일봉상 보셔도 아직은 상승이 꺾였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지표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상단을 못 뚫으면, 돌파를 못하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화살표가 하나 떴죠. 상승 가능성이 있는 신호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 기준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만 갖고 손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매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익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죠. 실제적으로 하셔야 여러분 계좌가 지켜지는 거고요. 지금 이 상단이기 때문에 뭐 손실이 엄청 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려가면 이제 손실이다 이런 거죠. 또 올라가도 익절을 못하면 어차피 원위치 왔을 때 또 큰 수익이 안 나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락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됐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이 항상 좀 잔인한 달이죠. 주식시장에선 잔인한 달이고요. 미국이나 국내 다 그렇습니다. 자, 주식을 사는 시점보다 하락장에서는요, 사는 것보다 손절매를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국내장 상승했는데, 한 10% 정도 그냥 또 매도를 했습니다. 손절 일부분 그래도 20% 마이너스 20 가까이 간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손절했어요. 몇 개 남지 않았고, 그럼 이제 상승하면 저는 손실이 줄어드는 거죠. 하락을 해도 큰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계좌가 이제 지켜집니다. 이전 수익들을 잘 지켜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익을 낸 종목보다는 손해를 본 종목을 파는 게 나은데 여러분들 이걸 진짜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하거든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계좌상 손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 마이너스 나는 건 어차피 잔고에 다 마이너스로 반영돼 있잖아요. 그래서 총 계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매도하셔도 돼요. 단지 내가 예수금을 확보하는 수준이냐 아니면 추매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 능력이 있느냐, 현금 보유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건 아무래도 방어적인 포지션이고 여긴 공격적인 포지션이니까 더 사실 자금이 충분하신 분들이야 뭐 굳이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예수금 좀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원칙이 되셔야 됩니다. 주식 이 장 흐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부 매도해 두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TQ로 보면 여러분 주봉상 저는 국내는 월봉 보고 판단하고요. 미국은 지금 주봉을 보고 판단합니다. 미국 종목을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수를 하죠. 그럼 지수의 특징은 뭡니까? 하락하면 계속 내려가요.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굉장히 잘 적용됩니다. 근데 개별 종목은 이 안에서도 뭐 테슬라 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메타는 내려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서로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은 이제 월봉 보고 하시는 게 낫고 이런 지수는 주봉 보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주봉이라고 하면 이런 원이 중요한 거죠. 원 부분에서 보면 고점이죠. 이렇게 반등해서 고점 근처 왔는데 그럼 이때 내가 이거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걸로 보이는 거지 그 당시 보면 요 위치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이 떴죠.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쓰시는 것이 바로 일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원이 2022년도 10월 정도 되거든요. 9월 초반, 9월 말쯤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원 위치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고점이 바로 여기겠죠. 그럼 여기 이제 고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매도를 어디서 결정하냐? 바로 검노선 깨지는 거. 예, 검노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 노란색 선 보이시죠? 네,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이거 손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죠? 예, 주봉상에서 보시고 예, 하락 추세가 시작될 때 일봉상 검노선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쭉 빠질 때 여기서 매도를 안 했으면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걸 막으실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여기서도 자 이렇게 내려오죠, 추세가. 그러면 위치 보면 주봉상에선 거의 이 위쪽 검노선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주봉상 검노선을 돌파를 못해요. 하락장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부딪혔죠. 여기 검노선에서 부딪혔으니까 이때 일봉을 딱 보시는 거죠. 그럼 이 위치예요. 그럼 고점에서 내려가다가 검노선을 이렇게 예, 깨고 내려올 때 한 20%든 30%든 매도를 해 두셨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를 돌파할 때 사줘도 되고요. 예, 용감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량 줄였다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거꾸로 내려왔을 때도 똑같습니다. 주봉 보시면 어때요? 자, 이렇게 바닥 내려왔죠. 바닥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반등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등이 시작되죠. 이 파란색 부분이 여기에요. 그럼 결국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어디를 돌파해야 되냐? 네, 여기 검노선을 돌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검정색, 노란색 선 돌파하죠? 예, 그럼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하고 일봉을 동시에 보시면서 주봉에서 보통 검노선이 이렇게 위쪽에서 저항으로 작용하면 얘를 뚫어주느냐 아니면 깨고 내려가느냐. 내려가면 매도죠. 뚫어주면 예, 당연히 매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냐? 끝에 보세요. 여러분 주봉상에서 검노선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락 추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거예요. 대신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손해가 크겠죠. 이제 많이 내려갈 수 있죠. 고점이니까. 일봉상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검노선이 이 아래 받치고 있어요. 지금 한 26 정도의 검노선이 있으니까 아직은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빠지면야 하루에 $2 금방 내려가긴 하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지금은 뭐 주의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당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럼 여기 검노선을 깨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면 좋겠죠. 그럼 보고서 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동 매도죠. 자동 매도, 자동 감시 주문으로 여기 26 정도에 늘상 말씀드린 26.3이죠. 거기다가 20% 정도 걸어 두시면 편하게 주무시면서도 떨어지면 당연히 매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검노선만 잘 보시면 여러분 매도든 매수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TMF 같은 경우가 주봉상 어떻습니까? 여기 TMF죠. 검노선을 돌파하려다가 못했죠. 또 못했어요. 이제 돌파했죠. 자,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 프리장 상황에서는 어때요? 깨고 내려왔죠. 이거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좋은 신호는 아니고 대신에 본장 가서 위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그 상황까지 좀 지켜보시고, 프리장은 뭐 워낙 정확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예, 선물 지수에 그냥 응용시켜서 가는 거니까 본장 가서 확인해 보시자 이거죠. 대신에 이거 이탈하면 또 내려가겠죠. 그러니 그때 뭘 보시라고요? 일봉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 일봉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가요?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위쪽으로 가야 되죠. 지지를 해주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일봉상에도 안 되는 게 보이잖아요. 검노선 깨고 내려왔다가 그죠? 돌파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또 밀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밑에 있으니까 주봉상 볼 때보다 일봉상이 더 안 좋죠. 그림은. 예, 딱 봐도 이거 자칫하면 내려가겠는데 여기 보면 올라갈 것도 같아요. 근데 이쪽 보면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보고 판단하시라는 것보다는 뉘앙스가 이러니까 본장에서 진짜 세게 장대 양봉으로 쭉 밀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여기 하락할, 조금 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추매할 생각하시고 예, 지금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뭐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다. 예, 대신에 또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삼각 수렴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게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힘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모이고 있죠. 이게 위쪽으로 터지면 매우 좋은데 또 아래쪽으로 터지면 또 매우 안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반 정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은데 한쪽으로 이렇게 높이를 맞춰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건 아래쪽으로 꺾이는 확률도 있고 위쪽으로 꺾이는 확률도 있는데 추세대로 가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어떠냐? 살짝 아래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반등해 줬으면 좋겠는데 반등하려면 선이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위쪽으로. 근데 아직은 좀 하방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검노선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검노선 돌파해서 올라간다. 그럼 매수하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SOXL도 보시면 주봉상 애매한 위치죠. 여기 검노선 뚫고 올라왔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다가 여기 지지받고 있죠. 그러면 TMF보다는 위치가 좋죠. 아래로 가진 않았고 딱 여기서 그냥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럼 일봉상 보면 자, 반등 구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검노선을 깨고 내려왔죠. 요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를 하셨다가 이런 쪽에서 조금 사시면 되겠죠. 더 밑으로 좀 눌렸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또 깼는데 16 정도에서 이탈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 일봉상이니까 한 2주 전쯤 됐겠네요. 그때부터 힘 못 쓰고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럼 지금은 사실은 매도 타이밍은 조금 놓친 거고 이때 매도 하셨어야죠. 그게 훨씬 유리하고 지금은 오히려 매수 전환으로 보시는 게 맞죠. 여기 이제 밴드도 닿았고 그리고 나서 그린존이 여기서 지금 없어요. 그런데 나타났다 없어졌죠. 다시 나타나면 이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위치상으로는 우선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좋은 그림은 아니고 대신에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서 뚫어줘야 된다. 그럼 매수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 검노선을 뚫는 한 15.5 여기 돌파하면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그립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본장 확인하시고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지켜보셔야 돼요. 5월은 지켜보셔야 되는 달. 무조건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 주식상에서는 지켜보셔야 되는 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것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과 나스닥을 볼 건데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월봉 차트 같은 것도 보셔야 됩니다. 너무 주봉, 일봉만 보시면 이게 추세가 다 드러나는 것 같지만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나스닥 100의 월봉 차트인데 지금 상승을 했잖아요. 우리가 상승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어깨죠. 헤드 앤 숄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입니다. 자, 요 구간에 지금 13,500선이에요.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아래 꼬리는 달리는데 뚫지는 못하고 있어요. 뚫지 못하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강력한 게 들어왔다가 지금 어쨌든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거래량 줄어드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 오늘이라도 빵 하고 강력하게 올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 부스팅 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수세가 올라와야 이걸 뚫을 수 있는 거고 또 살짝 뚫었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확인을 시켜주는 게 14,170원 14170이죠. 원은 아니죠. 여기를 상승해주면 다시 반등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시기를 논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상승 하락으로 보면 그래도 여기 저항받으면 무조건 내려간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승 60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올라갈 거 대응 같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좀 많이 내려간다는 거, 이게 헤드앤숄더의 단점이에요. 이 패턴이 주는 아주 많이 올라가면 좋겠는데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딱 그 위치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딱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밀리고 있죠. 그러면서 윗골이 길게 달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그림은 국내가 더 안 좋아요. 여기서 밀리면 쭉 밀리게 됩니다. 그럼 자칫하다가 저점이죠. 680까지 다시 가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선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지금은 좀 매도하셔라. 그래서 예수공 확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지수가 MMO하고 뭐 이전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지금 위치에서 개별 종목은 어떠냐?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국내는 많이 내려가고 있고 대신에 올라가는 애들은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보고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제 월봉입니다. 오늘 슈팅 나온 22.4% 덕양산업인데, 자, 월봉상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종목들 중 내가 매수해야겠다 그러면 무조건 월봉상에 검노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올라서 위쪽에 있다가 지금 여기 위치거든요. 예, 이 위에 있는 애들을 하세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을 매수하셔야 여러분 안전합니다. 물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지해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간다는 건 매수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좋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 내고 빨리 나오시는, 약간은 저는 이제 쭉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빨리빨리 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지 않아요. 여기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익절을 했으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걸어 놓는 기준도 여기 보시면, 자, 이건 HTS에서 여러분들 기준선 이렇게 봉을 누르시면 기준선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각 증권사에 다 있고, 키움증권인데 현재 제가 사용하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일 고점, 전일 고가, 뭐 전일 고가의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러분이 주로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걸 써요. 당일 고가하고 전일 고가. 전일 고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일의 고가가 이건데 이걸 돌파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상승세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봇 2차 지지선, 저는 이 세 개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디서 매도를 하냐? 자동 매도를 여기다 걸어요. 전일 고가 7,540원에 걸어뒀는데 오늘은 매도가 안 됐습니다. 안 내려간 거죠. 대신에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도가 되겠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봉이고 지금 상승 구간이죠.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당연히 검노선이 아직 여기니까 여유가 많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셔라. 그리고 매도도 여기 또 하나 걸어 두는 겁니다. 피봇 2차 지지선, 여기를 못 지키고 지지 못하고 내려가면 많이 내려가거든요. 또 그래서 여기서 뭐 저는 주로 20% 매도, 그리고 여기서 거의 50% 매도해서 거의 다 물량 줄이고 여긴 조금만 가져가니까 그럼 꼭 쳐다보고 안 하셔도 되겠죠. MTS에서 자, 지금은 이건 일봉 보신 거고요. 그럼 그린존이 계속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매도할 때가 안 보여요. 하지만 60분 봉에서 보면 좀 보입니다. 요만큼이 그린존이죠. 네, 그럼 이게 언제냐? 4월 26일이요. 4월 26일이면 요 하단에서 보시면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린존이었던 거죠. 지금 요 상태입니다. 한 요 상태 정도가 그린존이라 이때는 그냥 계속 가져가도, 여기 보시면 어때요? 사서 쭉 가져가도 조금 밀리면 그냥 추매하고, 대신에 여기서 이제 끊기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린존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계속 그냥 밀고 가면 되겠죠? 이때는 사고 팔고 안 하셔도 돼요. 그린존 따라서 매수 매도 하시는 것도 나름의 방법입니다. 매일 이 종목을 보실 수 없는 분들은 그린존 안에서는 그대로 가시고 아까처럼 이런 전일 고가라든가 그 다음에 피봇 2차 지지선, 이런 선에서 매도를 하시면 돼요. 자, 기존 종목 중에 진짜 지난주까지 폭풍처럼 올라온 종목인데 바이오니아입니다. 오늘 폭락했죠. 하한가 같습니다. 29.9. 지금 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금 빼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기관도 팔았고 외국인도 엄청나게 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코스닥은 살짝 위험한 시즌입니다.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는 2차전지 사지만, 개인은 2차전지 엄청 사지만 외국인은 지금 뭐만 사요? 삼성전자만 사고 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돈은 빠져나가고 있구나. 개인 돈으로만 올릴 수 있는 장세는 아니니까 여러분도 몸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월봉상 어때요? 월봉상 쫙 올라갔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디를 뚫었다? 검노선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 아래 구간에서 여기서 수익 내나 여기서 수익 내나 똑같거든요. 대신 검노선을 뚫고 올라온 애들은 강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승부를 봐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해서 여기까지 수익 났다가 자, 오늘 어떻게 됐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죠. 피봇 2차 지지선. 네, 여기에 매도를 걸어 놨었는데 매도가 됐어요. 그래서 큰 피해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50% 정도 매도되고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매수를 저기 조건부 지정가죠. 조건부 지정가로 걸어 놨는데 사졌어요. 네. 그래서 추매가 돼버리는 바람에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지 조금 더 가다가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선에서 자동 매도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어때요? 일봉상 검노선이죠. 딱 여기가 검노선이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여기서 수익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에서 매도하셔서 4일씩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쵸? 4일 이거는 수익 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간을 주는데 계속 더 오를 거야 그래서 보유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차라리 일부 매도하셔서 익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 그게 주식의 섭리입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계속 움직이는 게 하락이면 이게 내일이 더 싼 거잖아요. 오늘이 더 쌀 것 같지만 하락 구간에선 내일이 더 싸거든요. 그럼 반대로 상승일 때는 오늘이 더 싼 거죠. 왜? 내일은 오를 테니까. 그래도 이걸 확정 지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일부분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사시고 또 더 오를 것 같지만 아깝더라도 익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검노선 잘 활용하시고 기준선들 잘 보셔서 TQ나 국내 주식이나 다 잘 활용하시는 우리 나주구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